우리의 급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속도는 천둥처럼 날카로웠어. 어둠이 채 물러나지 않은 새벽, 서리빨 같은 공기를 가르며 내달리는 말발굽 소리에 적들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조차 없이 베어 나갔지. 피가 튀고 비명이 터졌고 그 혼란의 순간은 짧고도 잔혹했어. 전쟁과 살육이란 단어는 이제 평강에게 일상처럼 무감각해진 그림자였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지. 온달은 붉은 머리를 휘날리며 또다시 광전사로 변했어. 그의 눈은 피빛 광기로 이글거렸고 움직임은 날이 선 불덩이 같았지. 그의 검이 한번 휘둘릴 때마다 적들의 팔, 다리, 목이 허공을 가르며 흩어졌고 그 아래엔 뜨거운 피가 서리빨처럼 터졌어. 그런 온달의 모습을 등 뒤에 둔 채 평강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지. 싸움의 한복판을 빠져나온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어. 자, 이번에도 좀 두둑히 챙겨볼까? 그녀는 낮게 중얼이며 천막 뒤로 사라졌어. 전투의 소란이 깃든 그 장막 안에서 평강은 조용히 서랍을 열고 괴짝을 부수고 이불 속을 뒤졌지.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 금부티와 은장식, 값비싼 청화 구슬, 모든 것이 그녀의 자루 안으로 들어갔어. 역시 일한 만큼 일당은 받아야지, 그치? 혼잣말로 웃는 그녀의 얼굴엔 피가 말라붙은 채 남아있었고 그 표정은 익숙한 희열로 빛났지. 그녀에겐 싸움보다 이 시간이 오히려 더 긴장되고 즐거운 놀이였어. 밖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과 무기 부딪히는 소리는 이제 오히려 평강의 도둑질에 흥을 더해주는 배경음악이었지. 전투가 끝난 후 평강과 온달은 조용히 숲으로 향했어. 깊은 나무들 사이 지난번처럼 또다시 같은 장소, 달빛이 희미하게 덮인 그 자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무겁게 숨을 쉬며 땅을 팠어. 차가운 흙 속에 새 자루가 묻히는 소리는 아무 말도 없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지. 온달은 흙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어. 이러다 정말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냐? 그의 목소리엔 불안이 배어 있었고 손놀림은 조금 굼떴어. 하지만 평강은 여유롭게 웃었지. 그녀의 눈빛은 망설임 없이 단단했고 입겐 늘 그러하듯 비틀린 미소가 번졌어. 걱정 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알아. 그녀는 흙을 마지막으로 단단히 덮으며 입으로는 여전히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엔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판단이 숨겨져 있었지. 그날 임무는 완벽했어. 병졸부터 식솔까지 모두 처형했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 정중부는 그저 보고만 받았고 의심할 이유는 없었지. 평강과 온달은 명령을 수행했고 아무도 그 이상의 것을 묻지 않았어. 피는 말라갔고 보물은 또다시 숲속 어둠 아래 묻혔어. 말에 올라타며 평강은 잠시 고개를 돌려 묻은 곳을 바라봤어. 그 자리는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엔 선명하게 새겨졌지. 언젠가 이 돈으로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왕씨 놈들이 뺏어간 내 모든 걸 전부 되찾아야지.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달빛이 그 눈동자 위에 내려앉았어. 그 눈엔 분노와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 평강은 단지 살아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언젠가 그 피와 보물이 만들어줄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고 있었지. 그리고 그 질서의 한복판엔 반드시 그녀가 서 있을 것이었어. 권력이란 건 늘 그렇게 생겼지. 멀리서 볼 땐 찬란한 빛을 두른 금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그 안엔 언제나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 그 칼날은 때론 타인을 겨누지만 때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을 찌르기도 했지. 정중부는 쿠데타의 중심의 선자였고 무신 정권의 상징이었어. 하지만 본디 그에게는 과격함보단 조심성과 절제가 더 가까웠지. 그 틈을 타고 이고와 이방, 채원 같은 자들이 점점 탐욕을 키워갔어.
이들은 날이 갈수록 욕망을 숨기지 않았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지. 권력의 중심은 겉으론 단단해 보였지만 안에선 이미 균열이 번지고 있었어. 1171년 정월 태자의 관례를 기념한 연회가 예정돼 있었고 이고는 바로 그날 밤을 선택했지. 웃음과 술잔이 넘치는 틈을 타 그는 대궐 안을 피로 물들이려 했어. 어둠 속에서 불량배와 거친 무례배들을 불러 모았고 대궐의 구석구석에 검은 기척이 스며들고 있었지. 하지만 정중부의 눈은 결코 멀지 않았어. 그리고 그 눈은 언제나 평강과 온달을 통해 어둠을 꿰뚫었지. 수상한 움직임을 낚아채는 건 이제 두 사람에게 익숙한 일이었고 이고의 계획도 오래 숨을 수 없었어. 어두운 골목 끝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고의 속삭임을 듣고 돌아선 평강의 눈엔 흥분이 번졌어. 눈매는 예리하게 빛났고 숨결은 짧고 날카로웠지. 그녀는 곧장 온달을 바라봤고 입꼬리를 실룩이며 물었어. 어떡하지? 온달은 잠시 고개를 숙였어.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밤바람이 옷깃을 스쳤지. 이내 그는 눈을 들고 조용히 대답했어. 어떡하긴, 죽은 게 바로 보고해야지. 평강은 눈을 내리깔다가 이내씩 웃었어. 그리고는 말끝을 비트며 엉뚱한 말을 던졌지. 시발, 우리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려나?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엔 분명한 계산이 있었어. 이 기회마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지. 온달은 기가 찬 듯 고개를 저었어. 평강아,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 그녀가 단순히 탐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웃음 뒤에는 언제나 날이 선 판단과 절박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었지. 평강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상황을 읽고 있었어. 권력의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그녀는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 그래, 일단 보고부터 하는 게 먼저겠지. 그녀는 다시 정색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곧장 정중부가 있는 쪽으로 향했어. 조용히, 그러나 재빠르게. 밤의 공기는 싸늘했고 발밑에서 얼어붙은 자갈이 자꾸 삐걱거렸어.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울렸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엔 어김없이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 또 한 번의 피바람이 이 고려의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 평강과 온달도 다시 서게 된 거였어. 이 바람이 지나간 뒤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 하지만 확실한 건 평강은 그 속에서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 이고와 그의 무리들은 밤의 틈을 타 조용히 대궐 안으로 스며들었어. 연회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아래선 들뜬 웃음과 낮은 수군거림만이 가볍게 부딪히며 흐르고 있었지. 태자의 관례를 축하한다는 명분 아래 왕실의 중심은 잠시 방심에 젖어 있었고 이고는 그 틈을 노렸던 거야. 하지만 그림재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지. 정중부의 눈과 귀였던 평강과 온달, 그리고 이방은 이미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어. 대궐 안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셋은 눈빛을 주고받았고 검은 서늘하게 뽑혀 나왔지. 온달의 붉은 머리칼이 빛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고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번뜩였어. 한 발 내딛는 순간 그는 광기 어린 전사로 변했고 이고의 수하들을 향해 돌진했지. 그의 검이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갈라지고 뼈가 부러졌어. 피가 튀고 비명이 연회의 장막을 찢었어. 공포는 순식간에 퍼졌고 대궐은 단숨에 살육의 현장이 되었지. 그 틈을 타 평강은 조용히 움직였어. 온달이 곱비 풀린 전사로 적들을 쓸어낼 동안 그녀는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대궐을 빠져나갔지.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 얼굴은 차갑게 닫혀 있었어.
이고의 저택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사신처럼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사라졌지. 저택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녀의 검은 곧 피로 적셨어. 하인들이 놀라 도망치기 전에 목이 잘렸고 이고의 가족들은 피비린내 나는 공포 속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 방 한켠 어린아이의 울음조차 그녀의 손끝을 멈추게 하진 못했지. 그녀의 푸른 머리카락은 피에 엉겨 붙었고 그 눈엔 망설임도 동정도 없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피범벅이 된 채 속삭인 그녀는 곧장 손을 뻗어 서랍과 장롱, 보물상자들을 열기 시작했지. 금부치, 보석, 비단, 장신구 손에 닿는 모든 것은 그녀의 차가운 손에 쓸려 들어갔고 자루는 점점 무겁게 부풀었어. 그 손놀림은 잔혹했지만 정교했고 그것은 학살 이후의 두 번째 전쟁이었지. 전리품이자 복수, 욕망이자 생존. 그녀는 다시 어둠으로 새우며 들었어. 피로 젖은 저택을 뒤로하고 걸음엔 기척조차 남기지 않았지. 모든 것은 조용히 철저히 끝났고 증거는 남지 않았어. 대궐로 돌아온 그녀는 피에 젖은 온달 곁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어. 온달, 오늘 밤도 제대로 챙겼어. 그녀의 말엔 피로 쓴 만족감이 스며 있었고 광기의 끝자락에 있는 자만이 짓는 미소가 어렴풋이 걸려 있었어. 온달은 얼굴에 피와 땀을 뒤집어 쓴 채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어. 넌 정말 대단하다니까. 그의 말엔 경애와 체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엔 피와 침묵 그리고 탐욕이 남았고 손에 쥔 재물과 그들의 비밀은 조용히 밤 공기 속으로 묻혔지. 아무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없이.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그들의 그림자는 다시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 1171년 4월 개경의 봄은 따뜻했고 벚꽃은 궁궐 담장을 따라 흐드러졌지만 그 아래로는 다시 피의 냄새가 배어들고 있었어. 눈부신 햇살 아래 권력의 칼날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서 웃고 있었지. 이고가 죽은 지 겨우 3달, 그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어리석은 자가 칼을 뽑은 거야. 채원이었지. 그는 자신이 정중부를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환상은 이이방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갔어. 이이방은 주저없이 정중부에게 달려갔고 대궐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피를 부를 이름이 속삭여졌지. 채원. 정중부는 망설이지 않았어. 곧바로 토벌 명령을 내렸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불러야 할 자들은 정해져 있었지. 평강, 온달, 출격을 준비하는 병경. 아직 아침 해가 뜨지 않았고 대지는 어슴푸레한 안개에 덮여 있었어. 그 속에서 평강은 검을 점검하며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 눈빛은 벌써 채원의 저택을 헤집고 있었고 입술은 실룩거리며 기대를 드러냈어. 난인데 뭐가 신이 났어? 온달은 허리를 굽혀 검을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지. 평강은 손바닥을 철썩 치며 환하게 웃었어. 채원 새끼들 죽이고 나면 재물도 많을 거 아냐. 이거 완전 대박인데? 거저야 거저. 큰 전투도 없고 돈은 쏟아질 거고. 이건 운명이라니까. 하하하하하. 그녀의 두 눈은 보물의 무게만큼 반짝이고 있었고 온달은 고개를 젓긴 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 그녀의 욕망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것은 증명이고 복수고 권력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한 날선 본능이었으니까. 그날 밤 토벌대는 조용히 채원의 저택을 포위했어. 저항은 한심할 정도로 약했고 손에 피를 묻힐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질 정도였지. 채원의 수하들은 속절없이 쓰러졌고 비명은 담장도 넘지 못한 채 끊어졌어. 채원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지. 핏기 없는 얼굴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온달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
검이 수직으로 내려왔고 채원의 목은 무력하게 땅에 굴렀지. 그제야 평강이 웃으며 속삭였어. 자, 이제 내 시간이야.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어. 마치 사냥감을 모두 정리한 뒤에 늑대처럼 침착하고 맹렬하게. 서랍이 열리고 괴짝이 부서졌어. 비단이 찢기고 보석이 쓸려 나갔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자루에 쓸어 담았고 그 손놀림엔 묘한 쾌락이 섞여 있었지. 그녀는 이미 싸움보다 이런 약탈의 순간에서 더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있었어. 문 앞에서 온달이 기대선 채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 이젠 전투보다 재물 챙기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자 평강은 환히 웃으며 보물 자루를 들어 올렸지. 온달, 어리석은 소리 마. 전투도 좋지만 역시 돈이지.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큰 걸 할 수 있는데. 그녀의 말은 농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차가운 계산이 있었어. 그 재물들은 단순한 약탈품이 아니었지. 그것은 새로운 날을 위한 자산이었고 정중부 너머를 향한 밑그림이었어. 그날 밤 채원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또 한 명의 권력자는 허무한 피웅덩이 속에 얼굴을 묻었지. 평강과 온달은 금은보화로 가득 찬 자루를 메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그들의 웃음은 짧았고 발걸음은 가벼웠지. 그러나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어. 개경의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꽃이 발에엔 아직도 누군가의 피가 젖어 있었고 다음 이름을 기다리는 칼끝이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었지.